안녕하세요. 찻삼TV 라인입니다. 자, 오늘은 클릭하면 캐스퍼 대신 레이를 사게 될 영상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캐스퍼 가격이 공개된 이후로 참 커뮤니티가 시끄럽죠. 2천만 원이 넘는 경차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많은데요. 물론 상품성만 아주 좋다면 2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본 캐스퍼의 상품성 대비 가격 상당히 비싼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레이랑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저라면 레이를 살 것 같거든요. 제가 기존에 레이를 탔었기 때문에 레이가 얼마나 좋은 차인지 저는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단순 이렇게 증명이 가능한 비교 분석만 해보더라도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 레이로 돌아서실 분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공간면입니다. 두 차량 모두 경차 구역에 맞춰서 큰 차이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고 높이죠. 높이까지 경차 구역에 꽉 채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면에서 10cm 이상 캐스퍼랑 차이가 나고요. 그 10cm가 별거 아니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머리 위에 천장이 있는 거하고 10cm 위에 천장이 있는 거하고 상당히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에 거주를 하실 때 보통 아파트의 천장 높이가 2m 3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건설을 할 때 그것을 10cm 정도만 높여줘도 상당한 개방감이 들거든요. 그런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것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10cm 이상의 차이는 상당한 실제 체감의 차이가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제가 건설 관련 일을 하기 때문에 스케치업으로 간단하게 어떤 차이가 있을지 그려봤습니다. 네, 다음은 가격입니다. 자, 풀옵션 기준으로 볼게요. 캐스퍼는 2,057만 원이고요. 레이는 1,785만 원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270만 원 정도 차이가 아니고요. 일단 캐스퍼는 온라인 구매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딜러 할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레이는 일반 대리점 가셔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딜러 할인을 받으실 수 있죠. 운 좋으면 재고차까지 잡아서 재고 할인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러면 최소 100만 원 이상의 할인이 여기서 더 들어가게 됩니다. 100만 원만 잡더라도 2,057만 원 대 1,685만 원. 그래서 37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나게 되죠. 이 정도 가격 차이라면 일반 자동차 라인업, 특정 회사의 자동차 라인업을 볼 때 거의 한 급 이상의 최소 한 급 아니면 한 급 이상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70만 원이면. 그런데 두 차량의 한 급 이상의 차이가 있을까요? 자, 옵션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 계속 영상을 보시면 뒤에 계속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 다음은 구매 과정에서의 불편함입니다. 일단 캐스퍼 같은 경우는 온라인 구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미 하셨던 것처럼 광 클릭을 해서 빨리 주문을 넣고 이런 부분을 하셨었죠. 반면에 레이 같은 경우는 일반 대리점, 집 근처 대리점 가셔서 딜러분을 만나 뵙고 주문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 처리를 다 해주시죠. 그런데 캐스퍼는 그걸 직접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구입을 하고 나셔서도 차이가 있을 거예요. 레이 같은 경우는 그 딜러분이랑 연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궁금한 점이나 이런 점을 잘 여쭤보실 수 있지만 캐스퍼는 동호회라든지 인터넷에서 스스로 찾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함, 직접 주문을 해야 되고 딜러분을 이용할 수 없는 불편함. 자, 이런 금액 역시 최소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는 책정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370만 원에서 50만 원만 더 하더라도 40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두 차량의 가격 차이는 270만 원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부분을 다 해본다면 400만 원 이상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자, 다음은 활용성입니다. 레이가 아까 전에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레이가 더 넓어 보이는 이유는 일단 정고, 높이가 높고 그리고 B필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성 역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상당히 넓다고 보여지실 수 있어요. 자, 차박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단순하게 차에 들어가서 누워서 잔다 이게 차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속 누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평탄한 공간에 보통 앉아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앉아 있으려면 앉았을 때 머리가 천장에 닿지 않아야 됩니다. 레이는 닿지 않아요. 레이는
일단 정보 자체가 높기 때문에 허리를 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캐스퍼는 이제 사진을 보시면 앉아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키가 작은 여성분들은 앉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나 남성분은 뭐 170, 180이 넘는다면 앉으실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뭐 밖에서 놀다가 잠만 자러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에서 뭐 편하게 책을 읽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누워서 하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자, 그리고 또 이 사진을 보시면 일단 B필러가 없기 때문에 이 개방감은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어떤 짐을 싣고 내린다든지, 뭐 예를 들어 캠핑카로 개조는 제가 볼 때 캐스퍼는 불가능하지만 레이는 가능하거든요. 캠핑카로 개조를 했을 때도 상당히 넓은 개방감 그리고 활용성이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박스카 그리고 레이 스타일의 B필러가 삭제된 모델은 따라갈 수 없습니다. 레이 같은 경우는 이 B필러를 삭제한 대신에 문 자체에 좀 더 강성을 보강해가지고 이제 충돌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활용성 면은 사실상 비교가 불가한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은 가장 중요한 옵션 부분입니다. 캐스퍼는 신차기 때문에 더 많은 옵션이 탑재된 것은 당연합니다. 가격 차이도 위에서 알아보셨겠지만 실질적으로 40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고 그만한 가격 차이가 있을 만한 옵션 차이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캐스퍼에서 자랑하는 게 있죠. 반자율 주행이 가능하다. 이 부분을 가장 자랑하는데 자,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일단 반자율 주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동차 스스로 차선을 유지해서 달리면서 앞차랑 거리를 유지하면서 속도를 유지해주고 운전자가 뭐 편하게 운전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하는 건데요. 일단 캐스퍼에 탑재된 반자율 주행은 정차 후 재출발 기능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자, 고속도로를 많이 타시는 분은 사실 경차를 사시면 안 되겠죠. 이제 고속으로 달리면 위험하고 편안한 주행이 불가능하세요. 경차 같은 경우는 승차감도 좋지 않고 소음에도 취약하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타시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레일을 운행할 때 고속도로를 탔다가 며칠 동안 허리가 아팠습니다. 그 차는 방음 같은 걸 다 했었는데도 상당히 시끄럽고 일단 승차감 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허리가 상당히 아팠어요. 그래서 보통 시내용, 마트용으로 많이 타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뭐 근거리 출퇴근용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반자율 주행은 서울 기준으로 보면 일단 고속도로는 많이 타시지 않을 거기 때문에 고속도로는 예외로 두고 보통 올림픽대로 뭐 80km 내외 도로에서 많이 쓰실 거예요. 특히 차가 가다가 섰다가 하는 이런 피곤한 운전 구간 있잖아요. 그런 데서 많이 쓰시고 상당히 편하죠. 왜냐하면 일단 이 반자율 주행을 걸어도 버리면 뭐 차가 가다가 서다가를 자기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핸들에 손만 얹고 있으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캐스퍼는 이 정차 후 재출발 기능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 가다가 서다가 반복하는 밀리는 시내 구간에서는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걸었다가 10초 뒤에 서면 또 다시 걸어야 돼요. 그 반절 주행이 풀려버리는 거죠. 제가 뭐 과거에 적어도 한 8년, 9년 전에 탔었던 그때 캐딜락 CTS를 탈 때인 것 같은데 그때가 이랬어요. 가다가 서면 다시 걸어줬어야 됐거든요. 이러면 사실 고속도로는 크게 관계가 없어. 계속 달리기 때문에. 그런데 시내 구간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캐스퍼는 고속도로도 많이 뛸 수 없기 때문에 뭐 쓸 수 없고 그리고 시내 구간에서도 쓸 수 없으면 사실상 이 반절 주행을 크게 쓸 수 없다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을 반절 주행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것, 뭐 그 문구 자체는 맞겠지만 이 경차라는 특성상 고속도로를 많이 탈 수 없고 시내 구간 위주의 운행을 할 텐데 그 시내 구간에서 정차 후 재출발 기능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반쪽짜리, 반의 반쪽짜리 반절 주행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캐스퍼를 보고 정말 조금 황당한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명의를 3개 이용해서 얼리버드로 빨리 받으려고 예약까지 한 사람으로서 정말 고민 없이 깔끔하게 포기할 수 있었거든요, 이 차량을. 그런데 제가 나열드린 상황만 보더라도 사실상 캐스퍼를 살 이유가 없습니다. 뭐 정말 이 차가 좋다, 너무 예쁘다 이러면 사실 수 있겠지만 실용적인 측면, 합리적인 측면,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좋지 않은 차입니다. 제가 이 차가 현대 자체에서 생산을 했다면 얼마를 책정했을지 정말 궁금해요. 외주 생산을 해서 이 가격대라면 현대에서 생산을 하고 딜러샵을 통해서 온라인 구매가 아니라 판매를 했다면 아마 2,500만 원 이상 배뉴보다 더 비싸게 책정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사실 구매는 직접 스스로 결정을 내리시는 거지만 이제 저는 뭐 이런 부분으로 살짝 도움을 드릴 뿐입니다. 뭐 차량 구매에 이래라 저래라 제가 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뭐 이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는 용도로 쓰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차쌈TV 라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